안녕하십니까, 김기수입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반등이 나왔네요. 코스피에서. 그죠? 자, 15포인트 내외의 반등. 참 간의 기별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간의 기별 가지 않는 흐름들이 전개가 됐다 하더라도 다소 의미 있는 몸짓은 조금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추세로 연속되기에는 아직까지는 힘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이런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승을 하다가 변동성을 통해서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 그것이 이제 조정이라고 하는 구간을 통해서 다소 힘을 비축한 이후에 또 재상승하는 구간이 있죠. 반대로 하락하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을 매일 안 좋은 종목이라고 매일 하락하는 게 아니죠. 매일 하락하다 보면 아까 어떤 업종의 종목을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해도 매도하지 못하는 물량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매물에 대한 공백이 생겼을 때 또 반등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승하는 추세에서 조정을 보이는 업종과 종목을 공략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하는 하락 추세의 종목 반등을 노리고 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놓여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이는 업종 부분들은 상승 이후의 변동성을 가지고 조정을 보이는 중이고, 하락을 심하게 했었던 종목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 부분을 조금 회복하는 과정에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필요로 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모습 제가 어제하고 제 시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 비슷하냐면 시황은 바뀌는 것이 어느 주간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세를 연속하는 흐름들 속에서 그 연속하는 흐름이 바뀌었을 때 시장이 바뀌는 거죠. 종목을 우리가 공략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물줄기를 타서 그 추세를 갈 때만 공략의 포인트를 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시장, 미국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어제 반등을 했죠. 또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죠? 벌써 이미 미국 시장의 도표 한번 보시면 미국 시장의 1사분기 실적에 대해서 예상치를 전부 다 하향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되는 기업들 보게 되면 다 서프라이즈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하향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은 부풀려서 실적 가이던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제공하지도 않아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발표됐을 땐 머리 아프게 되는 순간이 많은데 미국 기업들은 알아서 깁니다. 먼저 배 아프다 해놓고 오히려 실적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걱정할 이유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럽이 부분에서 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독일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일만 하락을 했죠. 왜? 독일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하는 국가인데 엔저의 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까지는 괜찮았는데 100엔 근처로 오니까 그죠? 독일 부분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힌트가 나오죠. 일본 엔화가 약세 100엔 넘어도 된다. 조금 넘어도 되는데 그 타이밍 부분에서는 해외 기업들, 미국이든 유럽이든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엔화 약세의 막바지 국면이 지금 진입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94엔대 첫 진입할 때 자동차의 주가 저점을 깨지 않는 상황이 지금 99엔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엔화의 약세는 그렇게 크게 받을 부분은 아니다. 다만 그 90엔대 중반에서 횡보하는 구간에 우리 기업들이 얼마만큼 자생력을 가지느냐 하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과제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또 도표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코스피 추이를 보게 되면 1900포인트대에서 PBR 1입니다. 청산가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900포인트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을 매수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숙제가 놓여 있죠. 지금까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PBR 1인데 그죠? 1사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1사분기보다 더 나쁘게 2사분기의 업종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업종 부분들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실적 부분들은 사실은 과거의 자료들인 거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은 기술적 반등의 타임 구간이긴 하지만 그 반등이 끝난 이후에 연속성을 한번 바라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스피에서 의미 있는 종목, 이 몇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경기가 잘 안 좋다라고 표현했었던 부분들이 제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이나 풍산, 원자재 관련주와 해운, 항공, 이 물품을 나르는
주식들 이런 부분들이 저가를 계속 깼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었던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추세를 돌릴 수 있느냐? 오늘 그쪽 업종 종목 부분들이 반등이 좀 셌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주요 관찰로 보시면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는 좀 멀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 국면이 내일 나오게 된다면 물량을 정리하고 다음 주에 차분하게 맞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외국인들이 2013년 부분에서 7천억이 넘게 그리고 누적된 부분이 8천억이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자료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지분이 코스닥에서 5%가 넘어간 게 2008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성장과 관련된 주식들로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신용장고의 추이입니다. 절대적인 신용장고의 추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개별 종목의 신용장고가 많은 종목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장업종,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가릴 수가 없습니다. 화장품 부분에서는 코스맥스가 대장이고 거기에 한국콜마가 뒤따르고 있고 음식료에서는 대상 그리고 바이오, 제약바이오에서는 종근당과 메드톡스, 호텔신라 이런 유형의 성장 분자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장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장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여러분들이 공략의 포인트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